저는 풍물 연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은하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수원민예총 풍물꽃 위원장이고 또 풍물협회 삼터의 연희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려서 춤이나 이렇게 소리, 그렇죠? 판소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연희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 탈춤 동아리에서 탈춤을 먼저 했었고요. 대학을 들어가서 풍물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졸업과 동시에 전문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탈춤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오금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덩딱 배경을 하는데 이거를 1시간 내내 선생님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계단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근데 그만큼 어렵긴 하지만 또 그만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의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호랑이와 도깨비의 살판이라고 하는 창작극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뭔가 작품을 가지고 찾아뵈려고 하는데 전통적인 풍물의 판만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해학적인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종의 풍물 연희극 형태로 해서 이 작품을 좀 만들어서 찾아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마을에 이렇게 동물나라죠. 동물나라에 도깨비 친구가 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쫓겨났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도깨비가 찾아와가지고 벌어지는 개가천선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여기서 양쪽에 힘을 겨룬다든지 재주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이 다시 화합을 하는 그런 어떤 시놉시스를 갖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풍물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사물놀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이제 농악이라는 말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풍물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 뭐 두레굿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미성들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풍물이라는 저희는 이제 풍물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서 하면 이거는 전체 마을이라든지 예전으로 따지면 마을의 어떤 공동체, 집단성 안에서 출발하는 어떤 두레적인 정신들을 갖고 있는 연희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놀이가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이 강조된 작품으로 시작해서 사물놀이라는 것이 됐다면 농악이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조금 더 고착화된 용어 단어라고 한다면 풍물이나 풍장굿이라든지 굿이라고 하는 말들은 그 이전부터 지역 단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아주 보편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놀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물놀이는 사실 이제 처음에 작품명이었습니다. 사물놀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저희가 갖고 있던 이제 풍물굿에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쫙 끌어내가지고 당대에 정말 기량이 좋으셨던 분들이 이것을 무대 작품으로 만들어 작품 제목이 사물놀이였어요. 김덕수 선생님이나 이광수 선생님이나 이러신 분들인데 너무너무 이 무대 작품으로 했을 때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악적인 요소들로서 이 작품이 이제는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희를 그냥 사물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고요. 농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각 지역의 보존회들은 다 농악이라는 농악보존회, 뭐 고창지역 농악보존, 정읍지역 농악보존회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농악이라는 거는 농자가 들어갔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악이다. 물론 예전엔 다 농사를 지었죠. 근데 이제 사회가 변화를 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어떤 특정 층의 악이다라고 하는 걸로 조금은 축소시킨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논란들이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도 고유명사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풍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크게 확장이 된 의미로서 어떤 정서적인 것들, 가치 지향적인 것들이 다 같이 좀 포함된 의미로서 어떤 공동체적인 신명과 치유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역할들을 담기 때문에 이제 풍물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종합연희적 성격이 강한 것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축소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치는
꽹가리, 징, 장구, 북 거기다 이제 뭐 소고, 놀이 정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잡색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뭐 제주 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연극적인 요소들, 뭐 제담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인데 좀 일부분만 좀 바라보게 되는데 풍물이라는 것이 폭넓다라는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훨씬 재미있을 거고 지역마다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희들 얘기로 이제 아랫노름, 뭐 윗노름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바라보신다면 훨씬 재미있게 그 지역의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의 풍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예전으로 치면 각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예인들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옆마을에 팔려간다라는 말로 해서 전문 예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원도 역시 이제 경기권, 웃다리권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풍물들이 이루어졌고 뭐 지금도 고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풍물회가 굉장히 활발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현재 보고 있으면은 문화재 능행차라든지 또 지역의 큰 축제 뭐 연등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대규모를 할 때 지역에 있는 풍물회 대규모 200명, 300명씩이 모여서 풍물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어떤 지역 단위의 큰일이 생기면은 풍물이 그 앞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흥을 이끌어내고요. 또 사람들을 집약시켜주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풍물은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데요. 풍물은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추임새라고 하죠. 안에서 나오는 그때그때 느껴지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을 하면서 함께 하면은 훨씬 더 재미나게 즐길 수가 있고 연희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야외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신이 흥이 오르신 관객분들이 중앙으로 그냥 이렇게 뛰쳐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지간해서는 그런 것들을 막지 않는 게 또 풍물꽃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마당에서 하는 풍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안에 이제 문굿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마을을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문굿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당 안에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거를 저희가 어떻게 작품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대화 시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것이 가능할까 싶었었는데 저희가 잘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세분화해가지고 저희가 했던 것들을 조금 더 갈라치기도 하고 집약시켜서 작품을 만들어냈더니 굉장히 좋은 무대 작품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명의가요, 복이가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했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했던 이제 도깨비와 호랑이와 도깨비의 살판이라는 작품은 조금 더 각색을 해서 내년에 좀 더 규모 있게 좀 알찬 작품으로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요. 저희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풍물꽃을 또 이제 무대화시키는 것들 어떻게 작품화 시켰고 집약해가지고 작품화 시켜낼 것인가가 좀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제가 그 20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수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조금은 낯선 곳이었지만 이제 너무 긴 세월을 수원에 있다 보니 저에겐 제2의 고향이고요. 또 이 안에서 풍물굿을 하면서 많은 지역의 생활예술인들 또 전문 예술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적인 토양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행궁이라고 하는 천혜의 이런 자연 조건을 또 갖고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안에서 풍물이 갖는 강력한 힘들 또 공동체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 예술인들의 생활적인 토대를 정말 갖춰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 예술인 혹은 전문 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작가분들이나 개인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수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활동의 장소나 이런 거는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원 지역에서 이런 전문 예술인들을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